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인 감독 김연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라고는 하지만 그거랑 같은 시청 소감이 더 잘 어울리는 말이겠죠.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 점.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그 말을 해야 저의 입덕 계기를 말해야겠죠. 연경 언니 입덕 계기. 입덕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제일 컸던 것 대국민 입덕쇼였던 도쿄올림픽이었죠. 연경 언니는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배구를 잘하는 이제 웃긴 선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 대단한 선수. 네, 막 김밥에 막 재료 꼭 엄청 큰 언니, 재미있는 언니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도 안 봤는데 그것도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TV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냥 봤어요.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가 도미니카전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엎치락절치락 하나 이제 이겼거든요. 배구를 정말 그냥 하나 놀았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하고 봤었어요. 그런 이제 그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경기도 보고 그 다음 경기도 하고 한일전 보고 터키도 보고 다 봤죠. 너무 재밌는 거야. 올림픽 때 그러잖아요. 남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해낸 느낌, 남의 노력으로 대리 뿌듯함 느끼기, 되게 너무 좋았었고, 또 그때 하필 또 코로나 때여가지고 다들 집에서 약간 코로나 블루 같은 거 겪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저도 그때 좀 상태가 썩 좋진 않았는데 연경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해보자 그거 후회하지 말고 이거 보고 이제 거의 팬이 됐죠. 너무 좋았어요. 도울 끝나고 용현이 이제 그러는 거야. 배구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유니폼 입고 그랬지. V리그 곧 시작하니까 많이 받아라고 해가지고 한 달 뒤였던가 코브컵을 하고 그 다음에 V리그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코브컵을 봤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일전,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이제 국내 팀들끼리 하는 거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야.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그래도 그냥 봤어요. 룰 같은 거도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배구 룰 이런 거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 V리그 같은 거는 되게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팀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팀을 몇 달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라 했는데 첫 시즌이 2021 아니면 21이었을 텐데 아마 그때 대충 맨날 보진 않았고 이제 뭐 시간 맞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봤는데 이제 얼마 동안 지나갔죠. 그리고 연경 언니가 국내 복귀하면서부터는 이제 흥국생명을 응원했고, 이거도 사실 연경 언니가 다시 복귀했던 시즌에는 이제 당연히 이기겠거니 하고 그 시즌 뒤쯤엔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으니까. 그 연경이가 그 리그 1위 우승컵 드는 거 보고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챔결전을 안 보고 이제 결과가 그랬죠. 그리고 그때 아이돌 입을 좀 개 크게 해가지고 엄청 요란하게 한 3개월인가 4개월? 바짝 좋아하다 때려쳤고 그 뒤에 이제 한 달도 안 지나서 에이티즈로 입덕하고 그때가 딱 8월 말쯤 9월쯤 V리그 시즌이 돌아왔는데 잘 안 봤어요. 사실 처음에 어디든 입덕하면은 그때가 제일 바쁘잖아요. 에이티즈가 이제 해외 스케줄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백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대로 또 배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구 맨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김연경 배구 하는 거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직관을 한번 가봐야지 않나 싶어서 처음 직관을 이제 갔었어요. 그때가 정말 모글처럼 가서 뭐 하나도 모르고 홈구장이랑 원정 차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중계하면서 뭐 홈구장이랑 뭐 원정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냥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다 흘려보낸 거야. 처음엔 대전 구장을 갔었어요. 왜냐면 대전에 성심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은 홈구장은 정관장 구장이 있어요. 흥국은 마이크나 이런 응원 그게 없잖아요. 아 왜 흥국은 마이크도 없고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만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원정 구장이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홈구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대전 그 구장 가면은 흥국이 져요. 이 징크스가 있어. 근데 이 징크스가 나는 처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쭉쭉쭉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키도 엄청 크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가야지, 홈구장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로공사랑 하는 경기에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는 이제 2층에서 봤는데 2층에서 봤을 때도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게 어둡기도 하고 1층보다는 아무래도 좀 응원 열기도 좀 덜하고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다음엔 1층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엔 1층 가서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챔결전까지 가고 그렇게 다녔는데 몰입감이 남다른 거야. 2, 3, 4 시즌이 조금 슬프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시즌에는 그때는 이제 끝을 제대로 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충격
실력과 그거를 몰랐단 말이죠. 2324 시즌에 그거를 내 눈으로 앞에서 보고 나니까 와, 이 충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다음 시즌에는 이를 갈고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2425 시즌에는 되는 대로 갔어. 팀결전까지 다 갔죠.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직캠도 올리고 카메라로 언니를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폰카 아니면은 대여를 해가지고 다녔는데 정말 그 무거운 거를 정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또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다녔는데 아무튼 그때는 정말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집에 오는 버스에 타면은 그냥 기절했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 미아가 돼서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직관이 정말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중계로 봤을 때랑 직관으로 봤을 때랑 현장감이랑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또 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직관을 계속 가게 돼요. 이제 MBTI가 I로 시작하는데 배구장 다니면서 좀 더 약간 E처럼 변한 것도 있고, 왜냐면은 배구장에서는 나를 어필하지 않으면은 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언니 하면서 불러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것도 못해가지고 언니 막 이랬는데 마지막 쯤에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아직도 영희 언니의 사인 한 번 못 받은 슬픈 이야기. 이제 신강ging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리가 떼고 하는데 이제 영희 언니가 화내는 모습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잘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영경 언니가 하는 거잖아. 우리 언니가 하는 건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뭔가 대중의 눈으로 보자면은 대중들이 영경 언니의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본업이 이제 배구도 잘하고 약간 그 시원시원한 성격, 거기다 이제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재미있고 재미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도울 때 보여줬던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또한 그랬고, 저는 이제 영경 언니를 이제 따라해서 계속 봤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화 이제 시작하면 뭐 트라이아웃 하고 뭐 악플 챌린지를 하잖아요. 각각 선수들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어떤 선수들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앞담화를 존나게 깔아다니 영경 언니한테 이제 짜지조자 이러죠. 아무래도 TV 쇼니까 자극적인 대사들을 잘라서 더 맵게 버무려 놓기도 했지만 안 한 말은 아니고 한 말이잖아요 스스로. 근데 내뱉은 사람 웃어지게 정말 잘했죠. 화제성 1위, 웨이브 시청률 견인 2 하면서 화제성을 다 끌어모으면서 일요일만 기다리고 신인 감독 김연경 언제 하냐 이제 신인 감독 김연경 보면서 이제 제일 좋았던 거, 단점 뭐 전략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시청자로서 좋았던 거 얘기하자면은 배구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짝다리 호근리 조합. 중계 볼 때 좀 약간 괴로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뭔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은데 쑥자리 호근리 재미가 아무래도 보장이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중계 중인데 딱 이제 쑥자리 호근리 조합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V리그 보면서 익숙하게 봤던 얼굴들 한 번쯤 뭐 두 번쯤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흥국 직관 가서도 봤던 선수였고, 승주 선수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진짜 잘 아는 선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문명화 선수, 구술 선수, 이진 선수, 구혜인 선수 거의 국내파는 이제 한 번쯤 들어보고 얼굴도 봤던 것 같고, 타미라 선수랑 인쿠시 선수 몽골 선수들이니까 이 두 선수 아니면은 정말 이름은 들어봤던 선수들인 거예요. 프로팀에 있다가 실업팀으로 가게 되었다는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던 선수들. 그래서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약간 어떤 답답한 면들도 있죠. 처음에 할 때 처음 경기는 이제 근영력으로 했던 경기였는데 고등학교 팀이긴 했지만 이겼죠. 그때는 그래도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니까 다르긴 하구나. 아무래도 그 고교 고등학생들이랑 다르니까 와 그래 다르지. 그래도 프로 물을 먹고 왔는데 했는데 시리즈 일본 한일전을 했는데 시리즈전에서 진 거는 아무래도 좀 타격이 컸죠. 거기까지 가서 졌냐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시스템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인구수 차이도 나지만 요즘에 국내에서는 뭐랄까 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유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도부 친구들이 반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수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고 들어와도 피곤하니까 잠만 자요. 합숙하고 훌다고 거의
거의 체육관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질 수도 없고 항상 멀고 예외인 친구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되면 부상 때문에도 그렇게 자의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 그만둔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이제 좀처럼 따라하기 어려워하고 학교 생활을 겉돌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만뒀을 때 리스크가 커서 많이 도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보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접하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든 뭐 아니면은 그 근처에 영희 언니도 그러잖아요. 언니가 배구를 해서 따라가서 시작하겠다.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접하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구는 좀 더 장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취미 운동 찾아보면은 배드민턴, 테니스, 러닝, 뭐 풋살 이런 거는 그래도 제법 활성화가 되는데 배구팀은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배구가 있는 학교도 적고 부활동으로 있는 학교도 적을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이제 다 하나도 없었고 배구부 아예 없었고 뭐 부활동도 스포츠 관련해서는 거의 기억에 남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요구도 똑같이 공부, 슈지츠도 고등학생인데 다르잖아요. 영희 언니가 이제 선수 때도 그렇고 계속 해외 배구를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연습 게임도 해외 팀이랑 하고 그랬던 것처럼 VNL도 보면은 국가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고 딱 보면은 선수들 느낌부터가 되게 달라요. 요즘 선수도 배구를 하나 싶은 막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되게 작은 선수도 있고 키가 엄청 큰 선수도 있고 되게 다른 나라들은 스포츠 선수에 뭔가 한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해외랑 국내랑 좀 되게 국내라고 하면 어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데 해외는 그런 게 좀 다양했던 게 좋았고 또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슈지츠전 보면서 이제 더 체감을 했죠. 그리고 IBK 배전에서는 솔직히 프로팀인데 이 정도 차이로 지는 거다. 저는 그래도 손했다고 보거든요. 팀 만드는 지 뭐 얼마 안 돼서 한 경기이기도 했고 뭐 변명을 붙이려면 끝도 없지만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연패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약간 슬럼프처럼 좀 다운되는 이런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다가 점점 팀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광주여대전, 수원시청전을 이제 연승으로 이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 과정에서 그냥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경 언니가 답답해했던 부분들, 감독과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달랐는데 점점 서로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상대팀을 분석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서 어떤 선수는 이렇고 전략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도 말하고 영경 언니가 경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게 좀 약간 이해가는 게 그 전에는 강압적인 수직 문화에서 빡 지르는 감독들만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영기 언니는 그러니까 해외랑 이제 국내랑 약간 그런 게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대화를 진짜 엄청 중요시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말해보라고 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혼날 거를 찾아서 말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내가 뭘 잘못했고 이거를 고해하듯이 말하는 영경 언니가 바랬던 거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원했던 거고 서로 처음에는 이제 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서로 알아감에 따라서 회의 때 본인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면서 그 큰 변화들이 팀으로서 또 변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선수에서 내가 직접 상대팀을 분석하면서 어떤 점이 약점이들을 깨닫게 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잘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제 어떤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부법이 있어. 근데 그 공부법이 나 혼자 터득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그거를 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원더독스 선수들도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하긴 잘하는데 내가 나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를 해야 되는지 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이걸 잘 몰라서 이제 원더독스에 들어와서 영경 감독님이랑 이제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체능 쪽은 어쩔 수 없이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예체능은 특히나 그랬을 때 내가 가진 재능은 10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은 100이야. 내가 10을 가졌으니까 100만큼 끌어올리려면 주변의 도움이나 이제 나 스스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 건지 진짜 막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내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 그 10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것도 약간 궁금한 거고 보면서 또 신기했던 게 영경 언니가 그 선수 때 약속 때 승리를 하러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된 플레이가 뭔지 훈련하는 것도 모르고 뭐 제가 뭐 배구 코치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니고 뭐 모르니까 저는 그냥 팬이니까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원더독스 라커룸 유튜버가 있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는 영상들을 올려주잖아요. 연습 영상을 보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공이 어느 쪽에서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세트를 만들고 어떻게 이거를 막 되게 다각도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아 이런 거를 약속된 플레이라고 하는구나. 또 경기 중에 안 풀리면 감독님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제 계속 지시를 하잖아요. 그게 먹히는 것도 너무 짜릿하고 이런 솔루션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콕콕콕 찝어주는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통쾌함과 희열이 아닐까. 더 나아가면 이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까지 또 감동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람을 고무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어요. 신인감독 김연경을 보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또 배구가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분석 배구 너무 재밌고 처음에 제가 배구 볼 때 생각하면은 전 배구 볼 때 막 룰도 모르고 봤어요. 막 블로커, 터치아웃, 오버는 뭐 그냥 다 아무것도 모르고봤어요. 인어만 보고 처음에는 공이 또 빨리빨리 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봤을 때는 그걸 눈이 따라잡기도 힘든 거예요. V리그는 거기다 이제 생방송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밥도 못 먹었어요. 공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어디 왜 여기 있었는데 저기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서 오, 인, 오, 아웃 뭐야 저 블로그 터치아웃이잖아 이러면서 먹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제가 뭐 배구를 재미로 보지 내가 뭐 코치가 될 것도 아니고 배구계 막 큰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분석하면서 보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이제 모르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인감독 김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바로바로 기술이나 룰도 설명해주고 그게 경기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구에 입덕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교과서 같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보면서 이제 저도 몰랐던 거를 배우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세터 후위 공격자 반칙 같은 거는 몰랐거든요. 여기 나와서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아주 큰 장점이고 분석 배구를 하잖아요. 영경 언니가 완전 제이인 게 다 철저하게 분석을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야.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보면은 선수들 습관이나 어떤 작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다 캐치하더라고요. 국내 선수들이나 국내 배구 스타일은 알지만 이제 해외도 있었긴 했지만 그 휴지시전에서 한 번 경기를 보잖아요 사전에. 그러고 본 경기에 들어가는데 다 아는 거야. 그 선수들 습관이나 작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다 아니까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냥 신이다.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이제 선수들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선수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도 있고 몽골에서 오셨던 선수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이나 얼굴이 눈에 익은 선수들도 있고 이제 좀 덜 익은 선수들도 있고 다 다른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선수들 각자 한 명 한 명 다 분량을 채워주잖아요. 이 선수의 뭐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성장 서사도 보여주고 사실 이제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걸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각자 사연이 있을 텐데 그것처럼 선수들 모두 아픈 사연이 있고 또 극복해내는 거 보여주는 서사가 너무 감동적이고 이제 마음에 다가와서 1화 1눈물 아니야 1화 최소 3눈물 휴지 필터하면서 봐야 되고 또 경기하면서 좋은 말만 나올 수가 없는 게 경기를 하다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극복해내야 하는데 이거 프로리그에서도 그렇잖아요. 잘하다가 갑자기 와르르 하고 수비 못해서 와르르 하고 언제든 꼭 한 번씩은 나오는데 주로 3세트 정도 가면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항상 귀신 들렸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악기가 단단히 들렸네 이러는데 원더독스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해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알려주는 게 너무 멋있어요. 경기가 편집본이니까 솔직히 더 재미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못 읽고 지나갈 때도 많잖아요.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고 눈에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신인 감독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요. 배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친절한 설명이 되게 좋았어요. 아무 사전 지식 같은 거 없이 V리그를 보면은 솔직히 이게 뭐야 싶거든요. 신감기는 이제 편집이랑 설명이 있는데 V리그는 생방송을 바로 서브 때리고 포기 나면 또 서브 때리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해키가 있긴 하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배구를 접하는 사람들이 신인 감독 김연경 저기 쓰는 거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얼빠라서 연경 언니 피지컬, 연경 언니 서브 치는 거, 득점 내는 거, 노룩 스파이크, 파이프 공격, 백어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비주얼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더 잘 썼는데 이런 게 좋아서 배구를 좋아하면은 안 되는 법도 없고 뭐 어때?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사이라 선수가 서브 칠 때 공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 루틴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면서 보고 싶다. 또 초반에
이수지 선수랑 연경 감독님이랑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갈등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서 아 쿠시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랬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이제 20살의 선수인 거야. 나 20살 때 떠올려보면 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갈등이 풀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헤이 리베로는 제가 리베로 수건 이렇게 하의에 달고 다니잖아요. 멋있어하는 포인트거든요. 신야경 리베로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헤이도 그 수건이 있는 거야. 기획전에서 막 못해서 못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내가 막 속상하고 눈물 찔끔하고 이랬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짱 이러면서 봤죠. 이걸 잡았어? 이걸 어떻게 잡았어? 모든 선수들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 모습도 다 너무 좋았어요. 막 느린 명화에서 빠른 명화로 막 달라진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거 한 가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실수하거나 미스하면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바로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털어버리고 새 공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한 거 알겠는데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미안하다가 저 하잖아요. 연경이가 아 저기 내 마음이야. 미안해. 끝나고 미안하고 포인 하나 더 내면 안 미안해도 되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보고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표승주 선수 저한테 분노와 눈물 버튼을 한꺼번에 가진 선수예요. 진짜 이사이오 시즌 샘결전 다니면서 이제 많이 되게 얄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상대팀 선수잖아요. 치링 그거 얄미웠는데 말도 안 되게 막 은퇴당하고 기사 뜨는 걸 봤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은퇴한 선수가 아닌데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계획 빡쳤었는데 원더독스에서 뜨는 거 보면서 정말 원더독스 팀이 창단을 한다면 막 1년이든 마지막 시즌 행복하게 보내고 이제 정말 그 타이가 아니라 자의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연구원이랑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나는 승주 선수를 생각하면은 분노랑 눈물 같이 놀려. 그래서 원더독스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묵묵한 김연경 감독님이 제일 좋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 V1 보면서 잡았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좀 다사다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있고 꼴찌 팀에 대한 뭔가 마음이 좀 더 있어. 제가 정확하게 니들 병 걸렸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팀을 놔줬는데 왜냐면은 저 배구 재미있으려고 봐요. 스포츠는 엔터테이너의 영역이잖아요. 재미있으려고 보는 거예요. 꼭 삶에 필요한 필수제가 아니니까. 재미로 보는 건데 특정타임 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왜 내가 이걸 보면서 대신 욕먹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진짜 소리를 꺼버린 적도 있고 짜증나가지고 아예 그냥 안 볼래 이러고 그냥 꺼버린 적도 몇 번 있거든요. 한 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징징대고 꼭 주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존나 개야리고 진짜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아 저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내가 좀 등신같이 살면 어때 그러다가 아 진짜 못 죽겠다 싶으면 그냥 중에 꺼버리고 아 씨발 내가 왜 직장 내 괴롭힘을 라이브로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날도 있었고 이제 경기를 보면서 진짜 늘 생각하는 건데 감독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어도 선수 없이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수 위에 감독이 있지만 정말 감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청 감독님이 말하는데 너무 이제 경기 중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약간 감동이었어요. 자기 팀 선수들 아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이제 보러 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본인 팀 선수들 챙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경기할 때 이제 작전 타임 할 때도 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실수하고 그러면 화를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을 존중하는 게 일단 베이스로 깔려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V리그 보면은 이제 막 모르겠어 그냥 존나 혼자 시간이 많은지 입 딱 다물고 아가리 딱 쳐닫고 눈치만 주는 작전 타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입 딱 다물고 존나 눈으로 가리면서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야리기만 해 씨 입을 좀 열어 새끼야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얘들아 직계로 신고해라. 신인 감독 김연경을 보면서 이제 대중들의 눈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죠. 감독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생겼을 거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각자 생각하는 어떤 감독의 기준 뭐 감독들은 어때야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V리그를 막 이만 시작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작전 타임도 대중들의 눈에 들어올 건데 특히나 이제 신감김을 보고 배구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어떤 전략이나 수싸움을 기대하고 볼 텐데 이런 대중들도 드디어 감독들도 평가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라고 평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배구를 말하려면은 한국 배구에서 어떻게 김연경을 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김연경이라는 네임 밸류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고 그 선수 외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더 커지거든요. TV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도 그렇고 배구에 관한 거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면 무조건 다 김연경부터 떠올리고 화제성도 되고 캐릭터도 되고 재미도 보장돼 거기다 팬덤도 있고 1순위로 다들 부르고 싶어 할 테고 굳이 배구가 아니어도 그 코리아
코리아 넘버원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대중의 인지도와 호감이 올라오면 당연히 더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걸 무서워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하는 거 보면 꼭 주제 파악 못하는 망돌 소사 같아 진짜. 배구는 이제 마이너 중에 메이저, 메이너라고 하죠. 마이너 중에는 메이저인데 또 완전 메이저냐? 그건 또 아니. 그러니까 메이너. 샘결전 때 우리 242호 시즌 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체육관이 부서질 정도로 소리를 치던 그런 때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김연경이 뭐 나오니 많이 해도 여전히 김연경은 그 자체로 고유한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남을 거예요. 저도 되는 데까지 연경언니를 따라다니면서 덕질할 건데 언젠가 사인을 받을 날이 꼭 오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의 리뷰는 끝입니다. 안녕.